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도전,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고 다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 창업한 지 3년, 재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7천만 원, 3% 고정금리라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도전 특별자금이 공지가 나와서 4월 달에 모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맞는 경우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접수가 개시가 됩니다. 네, 특정한 날짜에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미리 내가 준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모집되는 기간에 빠르게 제출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제도전 특별자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서 재도약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 주요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창업에 대한 키워드, 두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조정에 대한 키워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A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이제 2020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B 상황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 2023년에 다시 창업을 하려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비 재창업자라고 하죠. 예비 재창업이라고 하고 다시 2023, 22년 정도에 B라는 회사로 창업을 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재창업이죠. 재창업인데 창업한 지 1년이니까 3년 미만 재창업자. 뭐 요렇게 좀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뭐 어중간하게 C라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가 두 개가 있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번에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에 대한 판정입니다. 우리가 재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든지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재창업 자금 관련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은 좀 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창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 두 개를 맞춰줘야 되고 채무 조정 중에 있는 분도 성실하게 현재 이행하고 있는 분은 지원이 됩니다. 즉 매달 꾸준히 얼마 정도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해당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 즉 옛날에 제가 미용실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용실로 재창업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재창업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A, B, E 얘기죠.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재창업 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하면 예비 재창업자라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폐업을 한 다음에 동일한 걸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초기 재창업자가 되고 초기 재창업자 같은 경우 법력 3년 미만까지는 지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업 소상공인은 예비랑 초기 두 개로 나눠지고 초기는 3년 미만을 맞춰야 되고 예비는 재창업 교육을 5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재창업을 했다고 했으면 과거에 폐업한 기업의 대표가 현재의 대표와 동일할 것,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있죠. 국세청 신고 매출 실적이 보유할 것. 즉 작년도에 재창업하신 분은 작년도에 내가 재창업을 했고 금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하겠고 금년에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아직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4월에는 지원을 못하고 하반기에 또 나올 때는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4월 공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조정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세무에서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협약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이용 관련된 기관은 새출발기금, 서울금융복지센터 이쪽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는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을 하고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을 수료할 것, 이 두 가지를 맞춰줘야지 됩니다. 이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은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맞춰줘야지 지원이 됩니다. 즉 하나만 맞고 하나는 안 맞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즉 교육이 없다 그러면 교육을 듣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4월 달에는 4월 21 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이 조건에 맞으면 이걸 지원하시면 되겠고, 내가 조건에 안 맞아.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금년에는 이 조건을 빨리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죠. 어, 조건이 좋습니다.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로 연 3%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출 한도는 기업당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라고 볼 수가 있고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냥 온라인에서 해결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에 센터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 안내에는 이렇게 되고요. 네, 재창업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하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사항이고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더 심화해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은 두 가지죠. 일비 재창업, 초기 재창업. 초기 재창업은 3년 미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여러분이 협약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성실상환자 교육을 받아야 지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7천만 원, 3%, 대출 기간이 5년이고요. 2년 거치 3년 근등 상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직접 대출을 현재 예전에 A란 기업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B라는 기업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면 그러니까 A 대출이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대출을 옛날에 한 5천만 원 받았는데 한 2천만 원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요 2천만 원을 전부 상환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포스터나 간단한 소개글들 같은 내용 보면 나 재창업자인데 나 자금 되겠네? 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거절당하면 되게 열받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상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공문에 있는 꼼꼼한 내용들 여러분이 따져보지 않으면 일단은 내가 거기서 뭔가 누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신청서나 이런 내용에서 중요하게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런 공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시면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랑 같이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평가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 직원이 있는 경우, 수출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했고 성실 납부, 현재 잘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전통시장, 화재범죄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점상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하반기 지원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이 가점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내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월 달은 4월 21일 날에 마감을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한 것들을 대단히 엄격히 이제 규제를 하는데요. 제3자 부당 개입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대출을 받았을 때 성공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대출 7천만 원을 받으면 10%를 수수료로 내놔라.
즉 성공불입니다. 이 대출에 성공을 했을 경우 10%를 수수료로 달라. 그러면 7천만 원을 받았는데 10% 수수료면 700이죠. 이걸로 계약한 경우는 제3자 부당 개입 사례로 본다라고 봐서 하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제3자가 평가까지 와 가지고 대표님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대신 이야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문제가 또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 돈 받으려면 공단의 높은 분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돈은 안 받습니다. 대신에 보험을 계약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보험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서류를 허위로 꾸밀 경우,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작수금을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안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 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여러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을 만족하셔야 되고,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근데 많이 하시는 제조업이나 뭐 운송업 이런 경우는 10인 미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의미를 합니다. 평균 매출액은 보통 뭐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되실 것 같아요. 몇십억 이하인 경우는 다 소상공인이니까 해결이 될 것 같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자가 주채무자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즉 형식적인 사장님들이 있죠. 바지 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출 제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금이 체납된 경우, 그리고 대출이 연체돼 가지고 이렇게 신용정보에 등록이 된 경우, 뭐 개인회상, 개인회생, 파산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유형2의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즉 약간의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유형2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체, 이제 대출 연체 중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4번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즉 매장을 운영하는데 권리침해 같은 이런 사건이 등록돼 있다.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죠. 뭐 압류가 걸려 있다던가 경매 처리가 된다, 그런 경우 안 되고, 부패협의 경우 안 되고, 그리고 과거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탈락한 다음부터 6개월 이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받았어요. 동일한 자금을 받았을 때는 동일한 자금을 받은 지 6개월 이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받았는데 나는 금리가 너무 비싸요, 안 할게요, 그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6개월 이내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게 이 7번의 한계기업, 8번의 부채 비율입니다. 한계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상 전액 자본장식 기업은 한계기업이라고 봅니다. 한계기업,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도 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7년 이하의 스타트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에만 기업이 가능하다. 즉 재무제표가 만든 기업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개인 사업자분들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간편장부만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요 7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8번 부채 비율 700%를 포괄할 경우, 역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이 700%가 넘으면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스타트업들은 부채 비율이 10,000%든 70,000%든 상관이 없고, 뭐 자본 잠식이 얼마나 됐든 그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8년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여러분이 사업차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재창업 기업은 3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한계기업 부채 비율 초과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출액 초과 차입금, 그래서 매출액을 뭐 초과하는 차입금도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자가 뭐 부적절한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번부터 15 번까지 해서 여러분이 걸리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맞춰야 되고 요 예외 사항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15 번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게 돼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간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공공기관의 정보 동의를 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좀 제출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사업에 내가 난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들은 자가진단 서류를 내시고 그리고 서약서 그리고 대출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내는데요. 여기 두 개를 묶어서 하나라고 보고 자가진단 윤리 이건 동의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나중에 보면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더 준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신청 서류들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동의서 같은 건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재무 관련된 서류들 당연히 내야겠죠.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고 신분증 내야 되고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자 명부.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거를 내야 되고 세금의 체납이 확인하기 위해서 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나 거주주택 확인을 위해서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를 우리가 제출하게 되고 매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던가 아니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내야 된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서도 써야 되고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관련된 서류들, 고용,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 수출,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그러면 공제 납입 내역 확인서, 특허권, ESG 뭐 이런 내용들을 넣게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뒤에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방법들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같은 것도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뭐 도박이나 사행성, 뭐 대신에 전문 서비스업들, 뭐 약국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이 자료들을 유튜브 영상에 제가 댓글로 그리고 본문하고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번에 4월 달 자금은 4월 17일까지, 즉 4월 17일 아니 4월 21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내가 이거를 조건을 받고 싶은데 뭐 사업자가 2개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지금 뭐 수업을 좀 덜 들었다든지 뭐 이런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좀 더 제가 작년에도 하반기에 좀 더 모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도전 특별자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이 되게 상품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정금리고요. 그리고 이자를 3%면은 지금 거의 공짜죠, 3%면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자금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소상공인공단에서 직접 대출 자금입니다.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꼭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 제도전 특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면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여러분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기업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접 대출하고 반대되는 게 간접 대출입니다. 간접 대출은 공단에서 보증기관을 끼고 공단이 아니죠. 공단이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은행을 통해서 기업으로 돈을 주는 거죠. 이걸 간접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주지만 실제로 이 보증기관에 보증을 서를 썼기 때문에 요거를 담보로 주는 게 간접 대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가 간접 대출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금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도전 자금은 직접 대출이기 때문에 간접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 같이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직접 대출 자금들은 간접 대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도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혜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기 하는 바람이고, 워낙 조건이 좋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지원자가 많아서 탈락을 하거나 금액을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면 돈이 7천만 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신청을 하면서 일단 조건에 맞는지를 다 봐야 되고요. 공문의 조건이 맞는지,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요 뒤에 나오는 신청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걸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탈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다시 도전을 해야 돼. 6개월 후에 나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영하기가 좀 더 어렵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넣으면 탈락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준비하셨다가 하반기에 넣으시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난 이번에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럴 거면 뒤에 나오는 신청서를 대충 쓰면 안 되고 꼼꼼히 써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도전 특별자금이 자금이 상품이 좋은 만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정말 자금들이 많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자금 대출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정부기관도 대출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고, 정말 물가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용들은 올라가는데 자금 나올 데가 없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금은 대단히 중요한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